네, 자, 이번 시간은 2018학년도 가형 1등급을 향하여 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양수 t에 대해서 구간 1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었대. 1부는 큰 범위를 보겠다는 얘기지. 그 범위에서 f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lnx를 그대로 쓰고 x가 2보다 클 때는 lnx를 t만큼 내리겠대. 근데 t가 양수야. 그러니까 얼만큼 내린다는 얘기야. 그치? 자, 내려서 그 함수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건데 자, 1차함수 gx 중에서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값 달 만족하는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고 얘기를 하자 그랬어. 그치? 자, 근데 이게 어떤 거를 만족하는 아이냐 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 그치? 저 상황은 얘의 부호에 따라 달라질 거잖아.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양수. 전체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g가 f보다 커야 돼. 그지? 이렇게 된다면 g가 큽니다. f보다가 될 거고 x가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가 음수가 될 거니까 얘도 음수가 돼서 g가 f보다 작아요가 되는 거야. 되니 그지? 자, 지금 g라고 하는 아이는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럼 1차 함수랑 f랑의 지금 대소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f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나? f. 자, 1보다 크다 범위에서의 로그 함수야. 그지? 1보다 크다 함수의 로그 함수니까 그래프가 원래 로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 아니겠어? 이제 자, 1일 때 0이 돼줄 거고요. 자, 근데 얘를 2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 2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1이 돼줄 건데 그 전까지는 얘를 그대로 쓸 거야. 얘를 그대로 쓸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얘를 얼만가 내린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요 놈을 쓰는 게 아니라 걔를 데리고 얼만가 내려준다라고 했으니까 내려서 자, 여기 이 정도 내린다고 할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아까 그 아이를 평이동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x가 자, 2보다 클 때, x 2보다 클 때, 그럼 2보다 클 때는 선이 더 커요 그랬어요. 선이 더 크고 그다음에 x가 2보다 작아. 당연히 1보다 클 때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1보다 클 때는 누가 더 커야 돼? f가 더 커야 돼. 자, 요 범위에서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커야 되고 이 범위에서는 직선이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뭐 이렇게 지나면 되겠니? 이렇게? 그치? 네, 이렇게 지나면 이 범위까지에서는 f가 크고요. 이를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선이 큽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되지, 그치? 자, 그런 아이들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뭐 할 때? 작을 때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기울기의 최소값,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거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상상이 되지? 아마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 기울기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 아마도 낮아진다면 아씨 뭐 할 때까지겠구나. 접할 때까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아, 접할 때가 제일 작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조심해야 돼.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더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이게 더 내려가. 그치? 네, 다시 얘는 이렇게 선이 있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치?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치? 지금 여기서 접하는 거야. 이게 더 내려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더 내려가면 이게 접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더 내려갈 때는. 그지? 접할 때가, 물론 접하는 자리는 바뀌지만 접할 때가 기울기 최소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되지? 그지? 자,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올라갈 때를. 그지?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 같이 그려도 되겠니? 네, 같이. 올라가. 더 과하게 올라가? 네, 자, 이렇게 올라가. 자, 올라갈 때를 생각해보면 이게 접점이 순차적으로, 물론 이때도 접할 때인 것 같아. 한 요즘에 접하는 것 같잖아. 그지? 자, 이때도 접하는 것 같아. 한 요즘에 접하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이거는
얘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지나는 거야. 접하는 게 아니라 지나는 거야. 모르겠어? 다시 더 많이 올라가. 더 많이 올라가. 더 많이 올라가. 그치? 자, 그럼 이때는 네, 좀 느낄 수 있게 좀 더 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죠? 네. 자, 랄랄랄랄라 이렇게 될 때는 자, 얘가 지나가는 이 순간이 여기에 접하는 게 아니야. 접하는 게 아니고 느끼라고. 너희들 느끼라고. 느껴야 되니까. 그지? 네. 자, 이게 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를 지나가는 거야. 그냥 이 자리를 뚫고 지나가는 거라고. 이 자리를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야. 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뚫고 가는 거야. 마치 얘처럼 이렇게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야. 뭔 소리 됐어? 그지? 자, 다시 그림을 딱 하나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얘가 접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를 더 많이 내리고 얘를 좀 더 올려본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접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됐어?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 이유야. 아마 모든 애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접하는 순간에서만 생각해서 문제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많아. 되니 그지? 얘가 내려가는 건 상관없지만 올라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뚫고 가는 상황이었을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접하는 게 아니라 뚫고 가는 상황이 되는 그때의 기준이 되는 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기준이 되는 때는 언제일까? 바로 그 자리, 딱 여기 잘린 자리가 X는 2인 자리잖아. 그지? 2인 자리를 접점으로 하는 딱 그 접하는 마지노선이잖아, 이게. 그지? 2인 자리를 접점으로 하는 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기울기가 적게 되는 애들은, 그지? 기울기가 적게 되는 애들은 그때는 접하는 거고 그 전의 아이들은 뭐가 되겠습니다? 스치고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요때 케이스를 먼저 찾아줘야 돼. 된 얘기지? 네. 자, 그럼 이때 케이스를 찾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내가 지금 찾는 아이는 그림 이렇게 돼서 자, 딱 요만큼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 자리가 접점이 되는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딱 요 자리가 접점이 되는 그 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는 1이었고요. 여기는 2였고요. 얘는 lnx의 그래프를 t만큼 내렸어요. 그지? 그럼 여기가 t만큼 내려오니까 마t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1에서 t를 빼겠습니다니까 이 길이가 1마t가 돼주겠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선의 노란색 선의 기울기는 2마 1분의 그 다음에 y는 1마 t가 돼주겠죠. 됐나요? 그죠? 1에서 t만큼 뺀. 자, 근데 이거의 기울기가 바로 이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겠습니다. 그랬어. 그지? 자, 이 식이 뭐였냐면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의 lnx예요. 그죠? 자, 이거를 미분해주게 되면 x분의 1입니다. x좌표가 2가 되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될 때야. 그럼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그때의 t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나는 t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럼 2마 2t는 2마 1이 돼줘야 될 거죠. 네, 정리될 거고 주어질 거니까 t의 값이 2분의 1일 때예요. 됐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정도가 t인데 이 내려오는 값이 딱 2분의 1이 되는 그 순간에 마지노선으로 딱 거기서 접하는 거야. 됐어?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나는 함수, 기울기의 최소값 h 함수를 찾아야 돼. h 함수를 찾아서 h 미분해가지고 거기다 뭔가를 대입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h 함수를 지금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ht라고 하는 아이는 얼만큼 내려왔을 때의 최소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t가 내려온 정도가 2분의 1 때 기준으로 갈 거니까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볼게요.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지? 양수니까 0보다는 커져야 되겠죠? 네. 자, t가 2분의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클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얘가 작으니까 더 위에 붙어 있을 때야. 위쪽 상황이라고, 위쪽 상황. 덜 내려온 상황이니까 t가 작을 때, 덜 내려온 상황이니까 위쪽 상황이야.
그 위쪽 상황에서는 그냥 이 노란색 선의 기울기, 딱 요 점을 지나는 그 선의 기울기가 최소 기울기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HT라고 하는 I는 뭐가 된다고? 그냥 이 기울기가 되겠어요. 가 될 거죠. 그죠? 자, 2마 1분의 1마 T가 만들어질 거예요. 됐나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T가 2분의 1보다 큰 상황을 볼게요. T가 2분의 1보다 큰 상황. 되겠니, 그지? 그러면 2분의 1보다 클 때는 이제 많이 내려왔을 때야. 그럼 많이 내려온 거니까 이 아랫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아랫 동네에서는 뭐 하는 건데? 접할 때를 얘기를 해줘야 돼. 누군가 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접하는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게 HT야. 그지? 자, 그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죠? 네. 자, 그 상황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얘가 1이어서 이렇게 됐고요. 2까지. 네. 자, 나는 많이 내려와서 그래프 이렇게 됐는데 접하는 때가 되겠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 네, 그지? 그래서 접할 때. 자, 그럼 이 접하는 자리를 K, 요 함수는 마이너스 T 플러스의 ln K가 돼주겠지? 네. 미분한 놈이 X분의 1이니까, 네. 기울기는 K분의 1이 돼줄 거예요. 됐나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니까, Y는 기울기 K분의 1에 X-K에 마이너스 T 플러스의 ln K가 될 거고, 자, 이 선이 어디를 지난다는 사실 아니까 1,0을 지난다는 사실 아니까 얘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y가 0이고요. x가 1이에요. 자, 0은 1이니까 k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ln k야. 그럼 대입을 했어. 그럼 대입해가 나는 그 상황을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씨 내가 좀 찾는 게 뭐였지? 이 접선의 기울기였어. 이렇게 접할 때가 최소의 기울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는 그 최소의 기울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최소의 기울기 식이 지금 거시기해. 단지 기울기는 지금 뭐가 된다는 걸 알아. 얘가 기울기가 된다는 걸 알아. 그지? 그럼 얘가 HT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K도 여기 있고 얘도 K 있으니까 이게 뭔가 둘이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 HT를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얘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HT 얘가 될 거니까 HT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T는 살릴 수 있어. K는 역수를 취해야 돼. 그럼 이거를 역수를 취해서 K분의 1로 만들어주고 앞에 마이너스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의 ln HT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아 되게 이쁘진 않지만 이걸 HT는 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HT의 관계식이 지금 나온 상황이란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단계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걔를 미분해서 뭔가를 대입해주고 있어야 돼 문제에서. 그지? 자 그럼 요거를 미분해 주시게 되면 이때 H'T는 자 T에 관한 1차식이에요. 분수 같긴 하지만 1차식입니다. 그러면 T 앞에 개수가 남을 거니까 마이너스의 2마 1분의 1인 상수함수가 됩니다. 상수함수. 자 얘를 T로 미분해서 H'T를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건 음함수의 미분으로 해줘야 되겠지. 양변을 T로 미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T로 미분하면 H'T 미분하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1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HT분의 H'T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는요. 네, 뭐 정리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을 미분한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앞에 문제를 보시면 앞에서 지금 내가 봐야 할 게 뭐냐면 여긴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갑시다. 네. 자, 알고 싶은 게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H의 A가 2 더하기 2분의 1을 만족하는 그 H'A랑 그지? 네, 그 A랑 자, 그 다음에 H' 모시기? 2분의 1 네. 2분의 1 자, 얘를 곱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나요? 그죠? 네. 자,
뭐 지금 함수가 두 조각이 나 있으니까 아마도 두 조각을 써서 얘기를 하나, 각각이 하나씩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상황을 먼저 볼게요. 그럼 여기는 어떤 애를 그냥 함수에 넣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냐면 2분의 1을 함수에 넣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t가 2분의 1보다 더 작은 범위인 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수값으로 나올 수 있어.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의 상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지? 근데 문제는 이제 얘야. 걔는 뭐니 이게? 얘 A를 주지 않았어. A를 주지 않고 그 값을 주지 않고 얘가 그 H 함수 값이 다시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2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준 거야. 그지? 그 순간에 프라임을 얘기를 해주래. 아나 접선의 기울기가 될지 그 자리를 지나는 아이가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함수 값을 대입했을 때 얘가 2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앞으로 살짝 가볼게. 그지? 앞으로 살짝.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에서 어떤 걸 배워봤냐면 기준이 되는 때가 t가 2분의 1일 때였어. 그지? 그래서 t가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조금 내려왔을 때랑 더 많이 내려갔을 때가 상황이 달랐단 말이야. 되지? 응.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상황이면, 이 위쪽에 있는 상황이면 기울기가 더 커야 돼. 얘보다. 그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기울기가 더 작아야 돼. 자,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딱 그 기준이 되는 아이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 기울기는 얘보다 더 작아요. 그죠? 그럼 더 작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간 상황이었을 것이다. 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간 아이, 접선을 가지고 간 아이, 이쪽 동네 아이였단 얘기야. A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쪽 동네를 따라갔던 아이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됐어? 기울기가 얘니까. 이 기준선보다 더 작은 애니까.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쪽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 프라임을 보려면 함수값을 보시면 돼요. 함수값만 나오면 돼. 그지? 자, 다시 널 데리고 가보자. 자, 그럼 거기다 A를 대입하면 H 프라임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HA가 돼줄 거 아니야? 그럼 HA는 아래에 있으니까 2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줄 거예요. 그 다음에 H 프라임 A. 이게 A를 대입한 거야. 그지? 얘 뒤집어서 얘기해 준 것 뿐이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 돼주겠네요. 네, H 프라임 A는 1이 돼주겠죠. 그래서 H 프라임 A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1이 됩니다. 됐나요? 그죠? 자,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의 2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됐나요? 그죠? 네. 자, 둘이 곱하게 되시면 네, 그 결과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와주겠죠. 그죠? 네. 자, 그럼 답안에서 찾아주시면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죠? 네. 자, 21번인데 되게 어려웠다라고 얘기한 거는 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문제를 보고 시작을 하자는 얘기지? 그럼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을 할 텐데 적당한 그림을 그려보면은 접하는 순간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섬세하게 정말 접하는 게 확실할까? 얘를 더 많이 내린다면? 얘를 더 위로 많이 올린다면? 항상 접하는 게 맞나? 그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시는 친구들이었어야 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죠? 네, 21번이었습니다. 정리하고요. 네, 자, 그 다음 29번은 네, 여지없이 공간도형 문제네요. 그죠? 네, 공간도형 네, 문제네. 자, 좌표 공간에 9가 있었는데 자, 9가 중심이 0,0,0 반지름이 루트 6이고 평면과 만나 생기는 원 C가 있대요. 9가 평면과 만나서 원이 만들어지고요. 그 원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최소인 점. 원이 만들어지는 Y좌표가 최소인 점? 네. 자, 최소인 점을 P라고 하고 그 P에서 XY 평을 낼 수선의 발을 Q. 그치? 네. 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이 우선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어떤 걸 쓸지를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가능한 한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봐야지, 그지? 자, 여기에 어떤 평면으로 잘렸대. 그치? 평면 잘렸어, 원이. 이렇게. 평면으로 잘렸어요. 잘려서. 자, 얘가 이렇게 단면이 있는데 그 I 중에서 X, Y 좌표가 최소인 점을 P라 하겠습니다. 그랬어. Y 좌표 어딘지 모르겠지만 최소인 점이 뭔가 있겠지. 그치? 자, 그거를 XY 평면이 쫙 이렇게 있을 건데 거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단 말이지. XY 평면 수선의 발을. 그치? 내려서 걔를 Q라고 하겠다는 거야. 맞나요? 그죠? 네. 자, 원 C를 이게 지금 원 C였는데 이 원 C 위를 이렇게 C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 X에 대해서 어떤 점 X가 이제 여기 어딘가에 뭐 있겠죠? 모르겠어요. 뭐 대충 네, X에 대해서 PX와 QX 자, PX, QX 시점 맞춰준 게 좋겠으니까 XP 더하기 XQ라고 해도 어차피 크기니까 상관이 없겠죠? 네. 의 제곱. 네. XP, XQ. 됐나요? 그죠? 네. 크기의 제곱의 최대 값을 구하십시오가 문제예요. 됐나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저거를 상상해. 이 P점은 우선 내가 알지는 못하겠으나 고정일 거야. Y좌표가 제일 작아요라고 하는 고정일 거고 Q도 고정일 건데 H는 여기 위를 막 돌아다녀. 그지? 그럼 막 이걸 노란색을 고무줄이라 생각하고 돌아다닌다고 막 생각해봐. 그지? 그러면서 이 두 개 합한 거의 최소를 봐야 돼. 그 우리는 두 개 합벡터의 최소 두 개를 다 가서 평행사변형 보기 힘들어. 그거 이미 다 우리 연습 많이 했어.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의 중점으로 가는, 그지? 그럴 때는 P와 Q의 중점으로 가는 벡터를 몇 배 해서 2배해서 가면 되니까, 그지? 결론적으로 이 중점까지 오는 거의 가장 길이가 긴 게 어딜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되시겠지, 그지? 그래서 그림을, 전반적으로 저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선 P점은 나와줘야 될 거고, 그리고 Q점도 나올 거고, 중점 M이라고 할까? 중점이 나오게 된다면 X, 원위를 돌고 있는 그 I랑 이 점이랑 최소 거리를 찾는 게 이제 내 목표가 되겠다. 그지? 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Y좌표가 최소인 저 I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Y좌표가 최소. 자, 지금 9가 주어졌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Y가 없잖아요. 그지? 네, Y 이 좌표가 최소인 I를 네, 딱 보니까 네, 우리 코시를 많이 생각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죠. 그죠? 네, 1학년 때 본 그 아이가 딱 떠오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X제곱에 더하기 Z의 제곱에 자, 요런 1차식이 있으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크거나 같습니다. X 더하기 2Z의 제곱. 자, XZ의 식인데 이거를 Y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얘는 6-Y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얘는 5가 될 거고요. 자, 얘는 5의 제곱이 돼주겠죠. 그치? 네. 자, 그럼 5 하나 날라가고 넘겨주시면,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Y제곱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주겠지? 그래서 Y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고 Y의 범위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Y의 최소가 되는 저 P점은 Y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코시가 성립되는, 등호가 성립되는 그때는 X 대 Z가 1대 2가 될 때예요. X 대 Z가 1대 2가 될 거니까 Z는 2X가 될 때야. 그지? 그러면 Z가 2X가 될 때입니다를 평면에 대입을 해주면 5X가 오니까 X가 1이 될 때예요. 되니, 그지? 네. 그래서 그때는 X가 1이 된다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P점의 좌표가 거기다 나온 것 같죠? 자, 이 P, 이 P. 네, P. 네,
네, 점의 좌표는 x가 1이고요. y는 가장 작은 마이너스 1이고요. x, y를 아니까 z를 넣을 수 있죠? 1 대입하면 2가 나와줄 거야. 그치? 네, z가. 자, 네. 거기다 넣으면 두 개가 나오니까 이쪽에다 넣어야겠다. 이쪽에다가. 그치?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다 나오니까. 자, x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z가 플러스 2가 되네요. 그죠? 네. 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내가 수선의 발을 xy 평면에 내렸어요. 그죠? 네. 그게 q입니다. 자, 그럼 q점의 좌표는 수선의 발을 xy 평면에 내렸으니까 z가 0이 되겠죠? 1, 마이너스 1, 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m은, 네, 가장 중요한 m은 걔네들의 중점이 될 거잖아요. x좌표 1이고요. y좌표 마이너스 1이고요. z좌표도 1이 되겠습니다. 자, m까지 나왔어요. 됐나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네. 자, 어떤 생각을 한다 그랬어? 이 원위를 돌고 있는 그 점이랑 이 점이랑의 최대거리를 생각해 줘야 돼. 된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르게 우리가 많이 본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게 역전이 되어 있으니까 좀 힘든가? 좀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상황이 밑바닥에 평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평면에 원이 돌고 있어요. 원이 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평면 위에 있지 않은 m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치? 네. 그래서 xm, 이 거리의 최대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최대거리를 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어떻게 했니?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아이를 찾아줘야 되니까 중심을 지나는 선을 빡 그렸을 때 이쪽에 있는 아이가 가장 m으로부터 먼 놈이고 얘가 가장 m으로부터 가까운 놈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되지, 그지? 응. 자, 그럼 이제 내가 실제로 측정하고 싶은 건 이 거리야, 이 거리. 이 거리를 측정하고 싶은데 이 거리를 알려면 이 길이가 나와줘야 되고, 그치? 이 밑에 길이도 나와줘야 돼. 그럼 밑에 길이를 알려면 우선 중심의 좌표를 알아서 중심까지의, 네,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저 m의 좌표를 아니까 중심이 나온다 그러면 중심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지? 네. 자, 그러면 반지름 나오니까 또 여기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지금 알아야 될 게 뭐야? 중심도 알아야 되고, 이 거리도 알아야 됩니다. 되죠? 그죠? 네. 자, 그럼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봤는데, 아까 우리가 y좌표가 가장 작은 애랑 가장 큰 애를 봤잖아. 그치? 그러면 y좌표가 가장 작은 애랑 가장 큰 애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가장 작은 애랑 큰 애랑은 반대쪽에 있어야 될 거야. 요즘의 좌표가 p였잖아. 그 p가 1,2였거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i는 얘랑 정반대쪽에서 y가 제일 클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으니까 r이라고 해볼까요? r. 그치? 자, 이 아래 좌표는 y가 1이었어. 근데 얘도 코시의 등호를 성립한 때니까 x가 1인 것도 유지가 될 거야. 그러면 1,1이 돼줄 거고요. 자, x좌표가 1이고 그 평면, 이 평면, 그지? 그 평면에 있으니까 네, z좌표가 똑같이 2가 유지가 돼요. 됐나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의 중심은 얘네들의 가운데 점이 될 거야. 그래서 1,0,2가 됩니다. 네, 그죠? 근데 여기 중심이 나왔어요. 이 중심의 좌표가 1,0,2가 된다고. 그지? 오우. 네. m의 좌표 뭐였지? 1,1,1.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럼 내가 이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시게 되면 루트에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MC 잡을게요. 네. MC라고 하시면 얘는 루트 2가 나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공식만 쓰면 되니까 MH라고 할까요? 네. MH의 길이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그럼 평면이 저기 위에 주어진 평면이 될 거니까 계수 제곱의 합 루트 5가 될 거고요. 그죠? 네. 얘를 저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대입하시면 1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루트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여기 길이가 루트 5분의 2가 돼요. 됐나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 길이 알고 여기 길이 아니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요 전체 길이를 보려면 여기 길이가 나와야 돼. 그지? 자, 여기 길이는 HC라고 하겠습니다. HC. 오메. HC. 자, HC. 보이죠, 여기? 네. HC는 루트에. 네. 자, 이거 제곱,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빼기 요거 제곱하시면 되겠죠? 5분의 4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5분의 10이니까 루트 5분의 6이 나오겠어요. 됐나요? 그죠? 네. 그래서 HC까지의 거리도 확인해 줬습니다. 그지? 자, 이제 반지름만 찾으면 돼, 반지름. 그죠? 네. 자, 반지름 보시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1이 된다는 걸 바로 볼 수 있죠. 그지? 네. 반지름 1, 여기 길이가 1이 나왔어요. 오메, 이제 다 왔다. 자,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최대 거리가 여기 x라고 잡았던, 네, 그 아이. 네. 세 번째. mx의 네, 길이를 보시면 되겠죠. 그지? 네, mx의 길이. 네. 자, mx 벡터의 길이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루트에 mh의 제곱하면은 5분의 4 플러스에 으흐 해줘야 돼. 으흐. 그지? 근데 으흐가 hc가 얘고요. 그다음 여긴 1이니까 루트 5분의 6 플러스 1. 루트 5분의 6 플러스 1이 됩니다. 이제 네, 이거의 제곱을 해주시면 네, 이게 mx의 길이, 최대 길이가 나오네요. 그럼 다시 5분의 4에 앞에 거 제곱 5분의 6, 뒤에 거 제곱 1 될 거고요. 플러스 2 루트의 5분의 6이 될 겁니다. 됐니, 그지? 네. 더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1에 3 될 거고요. 플러스에 2에 5분의 루트 30이 만들어지겠죠. 됐나, 그지? 네. 자, mx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전체 상황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제일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아이가 뭐였냐면 xp와 xq의 합 벡터의 크기였어. xp, xq 합 벡터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지? 자, 근데 이거는 x에서 m까지 가는 거에 2배로 볼 수 있잖아. 그지? 2배의 x에서 m으로 가는 벡터가 되는 거라고 했고, 걔를 제곱을 한 거니까 4배의 xm 벡터의 크기 제곱이 될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4배를 할 거고요. 크기 제곱할 거니까 루트만 벗기시면 돼요. 그러면 3 플러스에 2배의 5분의 루트 30. 네, 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얼마? 12 플러스 8에 루트 5분의 루트 30. 5분의 루트 30. 네, 이라고 나옵니다. 되시겠죠? 그죠? 네, 그러면 A가 12가 될 거고, B가 8이 돼줄 거예요. 됐나요? 그죠? 네. 자, 네. 우선은 29번의 공간도형 문제잖아요. 그죠? 네. 항상 어떤 상황이 될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문제. 그지? 네, 코시. 그죠? 그 다음에 평면이 아닌 한 점에서 원이 바깥에 평면에 원이 담겨 있을 때 최대 거리, 그지? 이런 건 다 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조금 섬세하게 진행을 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네, 자 갑니다. 자, 그다음 30번입니다. 네, 참, 네, 30번 문제는 참 작년 30번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 생각을 도출해내기까지가 참 힘들었어요. 그죠? 생각을 도출해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 아이는, 거긴가 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확히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긴 것 같아. 그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 30번보다는 조금은, 네, 접근하기 쉬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직관적으로, 네, 정리를 하시기가 조금은 그래도, 네, 편한 아이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 당연히 어렵지. 그지? 어려운데 예전에 다른 30번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를 따랑. 네. 자, 이거 뭐예요? x와 t 사이의 간격이 1보다 작을 때는 네, 저런 그림이고요. 그 간격이 1보다 클 때는 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함수를 잘 봐야겠네. 요 함수. 그지?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할까? 절대값의 마이너스, 그지? 네, 이렇게 생긴 아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절대값 x 그래프를 아니까 거의 부호를 바꾼 이런 애가 돼주겠죠. 그지? 네,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긴 거예요. 그죠?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겨서, 그지? t고 1이고, 네, 얘를 이렇게 대주는 네, 이런 그래프가 돼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x가 t에서 간격이 1 이하일 때야. 그럼 t에서 간격이 1 이하인데, 얘가 딱 기울기 1짜리인 선이잖아. 그럼 여기가 간격 1일 거라고. 이게 t 마일이겠지? 여기는 t 뿌릴 거고. 간격이 딱 1이 될 때만 얘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그지? 자, 그 외에서는 주구장창 0을 쓰겠습니다 했으니까 0을 빡. 네, 그지? 이거 뭐야? 두 칸만 산처럼 만들어졌어요. 기울기 1짜리, 마일짜리. 그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쭉 0이 되는 그런 함수를 hx라고 줬습니다. 물론 저 hx는 t에 대해서 t일 때가 딱 기준이 되는 거니까 t에 따라서 막 함수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홀수 k에 대해서 gt는 k에서 k 플러스 8까지, k에서 k 플러스 8까지 fx의 코사인 파이 x, fx의 코사인 파이 x, fx도 거시기 한데 코사인 파이 x를 곱해서 어떤 홀수에서부터 8칸을 적분을 했는데 그게 gt야. 랄랄라. 이게 t가 어디 있어, t가? t는 f 함수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죠? f 함수 자체가 t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게 t에 대해서 달라진 아이인데 이거를 gt, t에 관한 함수식을 하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x를 곱해서. 난리 났네. 그지? 네, 난리 났어. 자, 근데 함수 gt가 t는 알파에서 극소, t 알파에서 극소가 되고 그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모든 애들을 작은 순서부터 크기대로 나열해서 알파 1, 알파 2, 랄랄라, 알파 m이라고 할 때, 그죠? 네. 그럼 극소가 되는 그 포인트, x자리를, t자리를 보는 거잖아, t. 그지? 그거를 다 더하면 45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 극소 값들을 다 더해서 뭐 k까지 구해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코사인 파이 x는 주기가 얼마냐, 주기가? 주기가 2가 돼주겠죠? 그럼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는 주기가 2가 되는 이런 아이가 돼줄 거예요. 그죠? 네. 여기가 지금 1, 2. 그래서 한 주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아이가 돼주겠죠. 이게 쭉 계속 갈 거야. 근데 그거를 딱 8칸을 적분하겠다라고 이랬어요. 그죠? 8칸을. 네. 8칸? 8칸? 8칸을 그지? 네. 여기가 이제 어떤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있는데 그게 홀수예요, 홀수. 그러면 짝수 번째에서 이게 1이 됐으니까 홀수 번째 마일에서 갔겠지, 그지? 그럼 마일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네.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더 가야 되니? 자, 여기가 지금 1이고 k 플러스 1 네,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네, 이딴 식으로 가서 네, 마지막 8까지 8도 홀수가 될 테니까 8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끝나는 아이가 돼주겠죠. 네, 자, 여기가 k 플러스 7
얘가 k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fx를 곱해서 가겠대. 네? fx는 t에 따라 달라져. 그지? fx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fx는 딱 두 칸만 보면 되는 애야.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두 칸만 보면 되는 애인데, 네. 띠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 네, 두 칸만 보면 되는데, 저 두 칸이, 이게 지금 한 칸이었잖아, 그지? 요만큼이 한 칸이었어, 그지? 저 두 칸이 이렇게 되는 아이였다라고 한다면, 그지? 자, 내가 보는 자리는 k에서부터 k 플러스 8까지인데, 이 함수는 촥촥 나머지는 쫙 0이야. 그럼 여기도 쫙 다 0이야. 그럼 적분된 것도 0이니까 볼 필요가 없어. 그지? 자, 근데 이제 얘가 이 라인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 K 라인부터. 그지? 그럼 K 라인을 들어가기, 침범하기 시작하는 때가 분명히 있겠지. 그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건 다 0은 아니잖아. 여기 남아있으니까. 되죠? 그러면 요만큼의 누구에다가 fx에다가 이거의 코사인 그래프를 곱해서 가야 돼. 너무 많이 왔나? 자, 조금 들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순간. 네. 자, 그럼 이때 얘랑 곱하면 얘가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그치? 얘는 항상 0 이상이야. 그럼 얘를 곱하면 이게 음수인 동안에 곱하면 음수가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 적분을 해도 음수가 될 거야. 근데 얘가 좀 더 진행해 가면 여기 값이 커지잖아. 이 값이. 그치? 그럼 여기도 음이니까 점점점 음수가 많아져. 그치? 그럼 음수가 많아지니까 저거를 적분한 i는 내려가고 있을 거야. 되시겠어요? 그죠? 음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서 이게 더 진행을 해 가면 음수가 많아지다가, 그치? 이제 얘가 이제 양수로 바뀌잖니. 그치? 그럼 양수로 바뀌면은, 이게 이제 음수가 많아지다가 음수도 많아지는데 양수도 찔끔찔끔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디에선가 얘가 극소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어? 그치? 응. 그러면 이제 코사인 그래프랑 이런 애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이 코사인 그래프에 나는 두 칸짜리를 데리고 정적분, 두 개를 곱해서 정적분이 제일 작아지는 극소일 때를 생각해야 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산처럼 생겼잖아, 산처럼. 이 산처럼 생긴 아이가 이쪽 동네에 있으면 그러면 그 많이 곱해지게 되는 아이가 양수 쪽이니까 좀 큰 놈일 거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 큰 아이가 이 음수 쪽에서의 대빵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되는 거지? 그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제일 작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야. 다시. 얘가 양의 값인데 곱하면 음수가 돼야 돼. 그 음수와 음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게 될 수 있는 애랑 맞아떨어져야지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가장 큰 음의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봐봐. 음수인데 제일 큰 놈을 곱해지게 될 거잖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좀 작아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양수 쪽으로 갈 때의 최고점이 얘의 제일 최저점과 만나게 되는 이때가 제일 작아질 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됐어? 그치? 그럼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진행을 해 가면 어떻게 되겠니? 점점 진행해 가면 이게 좀 아까보다는 비효율적이지. 그치? 얘가 제일 큰 놈인데 걔보다는 여기에서 좀 비효율적으로 만나게 되잖아.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값이 아까보다는 양수 쪽 애들이 더 많아질 거야. 그치? 그러면서 양수 쪽 애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극대화되는 거. 둘이 곱한 애의 넓이가 가장 크게 지는 때는 얘 가장 큰 놈이랑 여기에 가장 큰 놈이 만나게 되는 요때가, 그치? 요때가 아마도 최대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극대가 될 거야. 양수 쪽에 제일 꼭대기랑 여기 제일 꼭대기랑 만나게 될 때가 제일 크게 만들어지고
가장 작아져야 되는 음수 쪽이 제일 작게 곱해지게 될 거 아니야. 된 얘기지? 네. 선생님이 너희들을 이해시키려고 그지?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림을 그려본 친구들이라면 빡 하고 바로 느낌이 올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그지? 이게 너희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어야 돼. 문제를 미리 풀어봤는데 이 포인트 느껴지지 않아. 그럼 솔직히 접어 그냥. 버려도 돼. 버려도 1등급 나올 수 있다니까. 그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해볼 테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생각을 미리 문제를 보기 전에 할 수 있었어야 돼. 되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때가 극소가 되겠고, 이때가 극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다시 옮겨왔어. 자, 그럼 이제 이게 막 옮겨왔을 때, 최소가 되는 포인트는 우리 이럴 때가 될 거라고 찾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되는 때? 점점점 마이너스가 막 마이너스 생겨나는 거야. 마이너스가 막 생겨나다가 이 순간까지 왔을 때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제일 커졌을 때, 그러니까 극소가 됐을 때야. 그지? 그러면 극소가 됐을 것이고, 점점 더 진행을 해가면 이게 커졌다가, 그지? 요 순간이 딱 꼭대기가 됐을 때가 최대 극대가 됐을 것이고, 다시 여기 포인트에 왔을 때, 그지? 네. 요렇게 포인트로 왔을 때가 또 다른 한 번의 극소를 만들어냈겠지. 그지? 여기랑 만났을 때가 또 다른 한 번의 극소가 만들어졌을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이런 식으로 극소가 진행이 됐을 거기 때문에 자, 극소가 될 때는 요 자리가 여기였을 때잖아. 우리가 자, 이 그래프의 가운데가 t였지. 그지? 자, 그래서 t가 k가 될 때랑 그 다음 k 플러스 2 두 칸씩이니까 k 플러스 4 k 플러스 6 마지막 k 플러스 8이 될 때까지 그치? 네, k 플러스 8이 되는 순간 살짝 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볼 건데 얘가 여기가 돼서 이게 가장 큰 놈이 요 자리가 딱 요 포인트랑 요게 맞을 때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 얘기지? 네. 이렇게 됐을 때 얘랑 곱해져서 정적분한 결과가 극소했을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점점 빠져나가게 되면 이 마이너스 값이 적어지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겠지. 그지? 요 순간이 또 하나의 극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극소가 되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데 그 5개의 극소 포인트를 다 더하면 4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하나, 5개였지? 5K에 플러스 20이 되는데 이게 4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가 5가 될 때예요. 그죠? 그래서 K를 5부터 8칸을 잡았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K 구했고요. 나는 극소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럼 극소 값을 보시려면 이거 잠깐 보면 그지? 네. 여기 잠깐 보면 얘가 주기예요, 주기. 코사인 주기 함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요 i랑 이렇게 생긴 애랑 곱해서 적분이랑 이렇게 생긴 애랑 얘랑 곱해 적분 양쪽의 모양이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이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뭐만 계산하면 되니? 제일 극소였을 때의 상황이 이거랑 곱해서 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제 가장 편안한 상황인 딱 여기를 어차피 주기함수니까 y는 x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코사인 파이 x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죠? 네. 자리가 없지만 그냥 할게요. 네.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x를 해서 적분을 해준 그 결과가 이거 한 칸짜리를 적분한 i가 나올 거야. 되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얘는 요 놈을 미분하기 결정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파이 x 네.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마이너스에 좀 지울게요. 네.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 네, x 적 하시면 네, 파이분의 1에 사인 파이 x dx 적분 구간은 0에서 1
이게 돼줄 거예요. 그죠? 자, 1 대입하시면 사인 파이 0 될 거고 0 대입도 0이죠? 네, 이건 날라갑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것만 더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적분하시게 되면 파이 제곱분의 1에 코사인 파이 x가 나오겠죠. 사인 적분이니까. 자, 그럼 얘는 0에서부터 1까지가 될 거고요. 자, 1 대입하시면 파이 제곱분의 1 상수 있고요.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대입하면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됐나, 그지? 자, 한 칸을 적분하면 이렇게 한 칸, 요렇게 한 칸 적분하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나온단 말이야. 되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극소값은 그 한 칸만 있어요. 됐나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극소값은 그 한 칸. 그 다음 마지막 극소값도 그게 한 칸만 있습니다. 맞지? 요 반쪽이 없잖아. 요쪽 한쪽밖에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뭐가 돼주는 거야? 마이너스의 파이 제곱분의 2짜리가 맨 앞과 뒤에 두 개씩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니? k 플러스 2, 4, 6 세 개가 있는 거잖아. 그 세 개짜리는 두 칸씩 있어요. 그죠? 그럼 두 칸씩이니까 마이너스의 파이 제곱분의 4짜리가 두 칸, 세 칸이었죠. 세 개. 2, 3, 6. 그지? 네. 세 칸이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의 파이 제곱분의 4 더하기 12. 그지? 네. 4 더하기 12, 16이 만들어지겠죠. 됐니? 그지? 네.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나한테 지금 물어본, 네. 그 값은 뭐가 되겠니? K가 아까 5가 나왔죠? 네. 5에다가 마이너스의 파이 제곱에 이 극소값들의 총합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의 파이 제곱분의 16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정리하시면 네, 21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그죠? 네. 극소가 되는 포인트가 언제다를 찾으면 네, 금방 갈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그 말고 그 중간에 다른 애에서 극소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 식으로 해봐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그 식으로 하는 건 좀 오버인 것 같아요. 네. 출제를 한 사람도 직관적으로 코사인 그래프와 네, 이런 아이들, 대칭적인 이 아이를 네, 곱했을 때 어느 때가 최소가 될 건지는 네, 바로 알 수 있을 거를 생각하고 네,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렵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고요. 네, 고난도 문제는 풀이를 먼저 보는 게 아니야. 내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해보고 고민한 그 문제를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 모든 문제를 막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너희들이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 나의 목표와 내 시간적인 여력들을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몇 문제 정도 이런 걸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충분한 고민을 하고 네, 그리고 풀이를 보시면 그래도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